이재명 정권을 끝장내고 독재를 막아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택합시다. 장외투쟁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장외투정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국민들께 그 부당성을 알릴 것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그거 지금 다 필리버스터 걸렸던 입장인데 걸면 상대해줘야지.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춘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내란 특검은 이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재명이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일요일이었죠. 대구에서 시작됐던 국민의힘의 장외 집회가 이제 또 돌아오는 주말 서울에서 예고돼 있습니다. 거의 6년 만에 장외 투쟁이 장기화될 조짐인 것 같은데요. 장외로 나간 야당,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과연 명분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장외 집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이 2019년도에 그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 그 시절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길을 걷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도 그 구구 세력인 정광훈 목사 등과 연대해서 장외투쟁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중도와 합리적 보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다음 총선에서 이제 완패를 하는 결과로 기결되었고 결국은 그 정계 은퇴하는 그런 기결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보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1.5선 아닙니까? 당내 리더십이 아주 확고하게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내의 그 세력도 좀 약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본인이 당대표가 될 때 당시에 그 전환길 등에서 구구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 간의 관계에서 뚜렷하게 돌파구가 없으니까 그런 구구 강성 본인을 지지하는 그 계층의 결속을 좀 결속을 위해서 이렇게 장애로 나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야당에서 하는 게 입법 독재하고 그 야당 탄압이 그 장애 집회 명분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명분에 대해서 국민 특히 뭐 중도층에서의 그 동의는 저는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국민의힘이 이렇게 장애 집회를 고집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 황교안 시즌 2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영기 의원님.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정리도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왜 우리가 장애 집회로 나가야 되느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본인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 뭐 장애 집회를 나가면서 왜 나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에 국회에서 우리가 다 해봤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해서 본인들의 논리적인 질의와 그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이 결국엔 국회의원들의 역할인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상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나 그 시간을 사실 소리 지른다고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들의 논리적인 이야기들이 국민들께 전달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본인들끼리의 작충수에 몰려서 결국에는 장애 집회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국민의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하 의원님. 아쉬운 점은 좀 있죠. 아쉬운 점은 있는데
과연 왜 그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실리와 명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당의 장애투쟁에 대해서는 뭐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실리는 그래서 없을 수 있지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저는 여당이 저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 말씀 주셨지만은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리고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한번 돌아보면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쟁점 법안이 생기거나 뭔가 토론이 있을 때마다 늘 민주당은 그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표결로 처리해버렸어요. 본회의도 표결로 처리했어요. 어제부터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더 이상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24시간마다 강제 종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됐건 그렇게 되면 하루가 지나면 모든 법안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처리가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뭔가 얘기는 해야 되는 공간을 과연 민주당은 만들어줬는가. 정부 여당은 야당의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국회를 이끌어가려는 준비와 마음은 있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아쉽지만은 한번 생각해 줘야 저희 당이 저렇게 장애로 가지 않을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김기흥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이제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냐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법을 만들 때 참 아쉬운 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든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움직임이 공소를 아예 취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재판이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중에 재판을 받을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요. 민주당이 어떻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서 이게 수사, 기소 잘못됐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공소를 취소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이 중지됐는데 아예 재판을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또 나아가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증원된 숫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데 없애지 못한 상태에서 상고까지 갔을 때 대법원에서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른바 판을 바꾸는 겁니다. 나아가서 4심제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헌재까지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일병 구하기 위한 빌드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법이라는 거, 입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 법대로 하고 법을 만든다는 게 참 아름다운 일인데 실제 내용을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위한 그런 입법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유죄를 확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사법부를 흔들어서 직위원 판사 말고 다른 사람을 사실상 판사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크게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를 위해서 사실상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입법이란 과정 속에서 저희가 목소리를 낼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국민들과 함께 이 무도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외투쟁이라는 게 지금의 상황을 내팽개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상임위도 하고 필리버스터 하고요. 다 활동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국민들과 함께 투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명분은 결국 여당이 입법을 강행을 하고 또 그리고 사법부 흔들기를 했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명분이 됐다. 자, 그러니까 거대 여당의 어떤 밀어붙이기가 그런 동인이 됐다. 그런 분석인데 민주당 좀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대선을 치를 때 저희가 공약한 게 국민들한테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검찰개혁이라든지 언론개혁이나 사법개혁 같은
그 개혁을 하겠다,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도 한 것이고 또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을 상당히 많이 남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저희가 들어서 그 거부권 행사된 민생 법안들도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17건의 그런 거부권 행사 법안들을 저희가 처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여야 간에 이제 어떤 법안이나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거는 정쟁화되어 있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서로 논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쟁점 법안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처럼의 그 국민의힘의 태도가 아니라 지금의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저희가 봤을 땐 무조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로 좀 비춰지거든요. 뭔가 반대를 한다면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간극을 좁혀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 잡기 하는 식으로 저희가 일관을 하니까 부득이하게 그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안 되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다수결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비쟁점 법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합의가 된 상임위에서도 합의된 그 민생 법안들조차도 반대를 하고 계세요. 이번에 또 지난번에 3대 특검법 그 처리할 때에도 원래 37건의 비쟁점 법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3대 특검법을 반대한다 그러면서 그것까지 다 결국은 상정을 못 시키게 만들었거든요. 오늘도 그 비쟁점 법안이 70여 건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저희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이제 효율적으로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들을 좀 재편하겠다고 해서 정부조직법을 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70여 건에 해당하는 또 비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또 상정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국민의힘에서는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거꾸로 다른 이면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3대 특검법 관련한 상황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정부 조직법을 저희가 금융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안으면서 그 3대 특검하고 합의가 됐었잖아요.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됐었는데 이게 밤사이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뭐 몇몇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하면서 합의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비쟁점 법안이 처리가 안 됐던 거거든요. 민주당이 비쟁점 법안 그다음에 합의됐던 법안에 대해서 민생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과연 그때 그런 판단을 했을까? 저희 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민주당은 민생 법안보다는 당내 무언가의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70여 가지 남은 그 합의된 민생 법안이 있었어요. 저도 뭐 문화체육관광위에 있습니다만 17건의 합의된 법안이 있었는데 처리 못했어요. 그중에서는 중요한 법안도 있었는데. 근데 민주당이 만약에 민생 법안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있었다면 먼저 앞에 그 법안들을 제시를 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관련된 정부조직법을 뒤에 문제를 삼았거나 그래서 그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4가지 법안에 대해서 필버가 들어가게 했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협의할 방법을 찾아보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중에 특히 검찰청 해체라는 부분을 추석 전에 국회 내에서도 끝내고 이거를 국무회의에 넘겨서 다음 주 국무회에서 처리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필버스터가 종료가 돼서 처리가 된다면 추석 연휴 전에 검찰청 해체라는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생 법안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강행하자. 4일 더 버텨보고 야당에서 해봐야 저 방법밖에 더 있겠냐라고 처리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과연 민생 법안이 우선이냐? 아니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밀어붙이기식 정부 조직 개편이 더 중요하냐라고 볼 때 저는 이쪽이 더 중요하고 이쪽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있죠. 일단 뭐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서로 남 탓하고 공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결국에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의힘 입장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지만 저희가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사실 제안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이 정부조직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한 70여 건 되는 거 전부 다 필리버스터 하겠다라고 하니 만약에 그 모든 것이 순서가 엇갈려서 민생법원부터 필리버스터가 걸리면 올해 안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변수와 꼼수들이 난무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 우리가 사실상 합의에 이루기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저는 그 이면에 사실 뭐 국민의힘은 야당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전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자정작용을 하고 과거에 내란의 밤에 있었던 내용들을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 윤어게인 하고 있고 그리고 최고위원이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윤석열, 김건희 석방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큰 문제를 저지르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을 내치지 못하고 오히려 안으려고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이득만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부에 있기 때문에 자정정의가 전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우리가 인정을 하고 서로에 대해서 토론과 타협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무섭지 않은 야당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자정작용과 지금 신뢰 회복을 위한 길이 먼저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대치 상황이 저는 연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이 집권 여당입니다. 여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한이 크죠. 권한이 크다는 거는 책임도 큰 겁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이제 법사위를 봤을 때 지금 국회의 어떤 축소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야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형식 논리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야당의 간사로서 국민의힘에서 정해졌습니다. 이제까지 국회에서 각 당에서 정한 간사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위원장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표결을 통해서 부결시켰습니다. 이 자체가 형식 논리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에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 특히나 이번에 이제 대법원장 관련해서 청문회를 했을 때 처음에는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듯 보입니다. 원내 지도부도 그렇고 정청래 당대표도 마땅치 않다. 그리고 그 관련된 기사가 쏟아집니다. 근데 밤사이 지나면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도리어 정청래 당대표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보면 취업하죠. 격려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이라는 개딸들이 굉장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응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소영교 의원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도리어 오늘 기자회견을 하려고 강력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야 협상을 하고 뭔가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뒤엎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라는 건 아니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센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여야 간의 어떤 협치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들이 했던 말과 행동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게감을 갖고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번에 제가 원내에 있기 때문에 그 여야 간의 협상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좀 전에 우리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민생 법안과 관련된 거를 저희가 먼저 사실 처리하자 그랬어요. 비쟁점 법안에서 먼저 하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야 그 대표 간에 협상도 하기 전에 송원석 원내가 공지를 띄웠어요. 70개 법안에서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빨리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야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걸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70일이 걸리는데. 이거는 그냥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걸 그냥 안 하겠다는 거에 다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조직법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 정부가 효율성 있게 국정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부의 조직들을 재편하는 거라서
그동안 야당에서 다 동의해 줬습니다. 예.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보조직법 갖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국민의힘의 모습에서 국민들이 그리고 특히 뭐 중도층이나 이런 쪽에 과연 그런 태도에 대해서 동의가 될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또 장애 집회는 나가가지고 입법 그 독주하고 야당 탄압이라는 명분으로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 아까 그 입법 독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입법 독주라는 상황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부득이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 자초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야당 탄압 관련해서는 지금 각종 야당 의원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라든지 뭐 사법부와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뭐래도 국민들은 지금 내란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의 시대 정신은 분명하게 그 내란 종식을 통해서 국민을 통합시키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국민의힘도 지금도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는 불법 계엄을 옹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이 하는 그 행태라고 할까요? 그리고 보면은 오히려 윤호개인을 외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계속 그런 쪽으로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오히려 우리가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도 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뭐 직위원 재판부라든지 또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직위원 재판부 같은 경우는 전례 없는 그 구속 취소, 기준도 없는 전례도 없었던 방식으로의 그 구속 취소라든지 예. 또는 그 재판 지원, 지금 침대 재판한다는 비판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직위원 판사는 룸사롱 접대 의혹까지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 아닙니까? 예. 그럼 그런 재판부에서 어떻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을 국민들이 갖고 계신 거거든요. 예. 그럼 그런 지적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비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내란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바라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뭐 이렇게 행태라든지 네. 뭐 입법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는데 그 내란의 강,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는 상황에서의 어떤 주장도 저는 국민들이 특히 중도층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입장 변화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좀 전에 김 의원님 말씀 주시고 아까 전용기 의원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주장하는 바가 우리 당내에서 다수가 아닐 수도 있고 소수일 수 있지만 그 말씀 주신 기승전 계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해야 된다고 늘 저는 뭐 항상 얘기를 했고 그걸 정리하지 않는 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 장애투쟁이라는 게 명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지만 실리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국민들한테 야당 탄압, 독재 그 선까지는 안 다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지도부도 그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정부 여당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면 가령 지금 김현정 의원님은 계엄에 대한 수사와 현재 사법부를 정치 권력이 다소 좀 이렇게 캡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섞어 말씀하셔서 지금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삼권 분립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지 그게 지금 현재 재판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의 안개 속에 있는 이 상황,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상황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굉장한 폭탄적인 논쟁거리를 던져놓으신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당이 얘기를 했다면 과연 국민들 중도층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삼권 분립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내란 재판과 섞어서 얘기하는 거는 국민들이 이해하실 때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분리해서 생각하자 이런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앞서 정부조직법 얘기하셨으니까 이게 그냥 약간의 미세 조정이 들어가는 정부조직법 개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건국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조금씩 조정해 오면서 현재의 체계를 갖고 온 검찰청을 폐지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청을 폐지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공소유지를 하고 이 밀려있는 형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법사위 상임위에서도 뚝딱 하루 만에, 본회의장에서 뚝딱 하루 만에 이렇게 처리되어 온 거거든요. 이 건에서 좀 더 숙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라는 얘기지 이렇게 하루 지나서 필리버스터 하루 하고 나면 끝나자라고 할 만큼 그게 그렇게 쉽게 정리될 수 있는 정부 조직 개편인가? 라는 점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좀 논의를 한번 좀 정리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이슈는 장외 집회, 장외 투쟁으로 나간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명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논의가 충분히 진행이 됐고 논쟁이 됐고 그래서 그만큼 또 그 명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야가 생각이 다르다는 부분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지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논의를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저희 이야기 중에도 나오기는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장외 집회를 나가게 됐었던 그 이유를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도층에게 더 소구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목적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 장외 집회가 어떤 중도층의 지지를 얻고 명분을 얻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 효과를 보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뭐 나간 지 어떻게 본다면 지난주 일요일 날 있었던 대구 집회가 장외 집회 첫 서막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요. 좀 더 우리의 어떤 절실함과 우리의 메시지가 국민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게 단건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지금의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전에 민주당에서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면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판사가 유죄를 때리면 이거는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대선 전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법원 날짜가 정해졌을 때 민주당 내에서 이건 빨리 가르마 타주려고 하는 것 같다. 나쁘지 않다. 우리는 괜찮다. 무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근데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니까 갑자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사법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도에 있는 분들이 여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야당도 지지할 수 있지만 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치입니다. 시스템입니다.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게 저는 법치라고 보는데 이 법치에 대해서 여당이, 집권 여당이 이거에 대해서 뭔가 수긍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진한 인상을 주고 그리고 법을 통해서 그거를 시스템으로 무죄로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도에 있는 분들이 저희의 어떤 목소리를 저는 들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권력이란 것들이 견제받지 않고 있을 때 자제나 절제를 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방 독주로 되는데 지금의 상황 보십시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당내에서조차 어떻게 보면 소통 없이 본인이 속된 말로 급발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정도가 심할 때 국민이 처음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같지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 보고요. 그리고 뭐 특정 여론조사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여론조사를 봤을 때
지금의 국민의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좀 주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점점 좀 오르는 분위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기승전 이재명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이재명 구속만 외쳤어요. 그러다 국민들께 심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방향이 아니구나. 오히려 보수 정당이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재명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식의 장애 집회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중도층 국민들이 봤을 때에도 이해를 못할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더 극단으로 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중도층에게 소구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지난 전당대회에서 윤호개인이 당권을 잡지 않고 상식적이고 계엄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권을 가지고 이후에 장외에 나가서 중도층을 설득한다고 했다면 민주당은 어떻게든 국민의힘 지도부를 설득해서 국회에서 얘기합시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합의도 하고 협의도 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아직도 이재명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재명을 재판장으로 모셔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멀리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게 대화자라는 건가? 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애 집회가 오히려 본인을 더 도관으로 빠뜨리고 있는,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행위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 민심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 대구에서의 집회에서의 깃발이라든지 뭐 피켓이라든지 구호가 윤 어게인, 뭐 스탑 더 스틸 이런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다 나붙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이진 않았지만 또 일부 상당히 많이 했었다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국민의힘에서 공문으로 집회와 상관없는 피켓이라든지 깃발은 허용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제재하겠다라고 공문까지 내보냈는데 제지도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전혀 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 내부에서 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원 게시판에도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억지 동원과 사이비와 결탁한 장애투쟁. 이게 먹히겠냐. 황교안 때처럼 폭망할 것이다. 탄핵의 강도 못 건너면서 무슨 싸움이냐. 995와 백날 집회해봤자 민주당 못 이긴다. 이게 그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정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탄핵의 강을 정말로 건너지 못하고 내란 세력들과의 절연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한다라도 그 소구력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인사가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전체를 총괄하는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장에 나경원 의원을 선임했더라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계엄의 표결 방해에서 윤석열과 통화했던 2명 중에 한 분이고 그 체포 방해의 혐의도 있어서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지방선거의 총괄 기획단으로 임명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윤호개인 그 슬로건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라고 국민들은 중도층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갔을 때에는 국민의힘이 점점 그 구구 강성 지지층의 결집은 있을지 몰라도 국민과 중도층의 소구력은 점점 멀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께 저희가 그 오후에 의원총회가 있었어요.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이 장애투쟁 관련해서 아주 그 심도 깊은 얘기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여기서 사실은 이 장애투쟁의 지금 시기,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안에서 있었던 얘기니까 제가 많이 소개해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 아마 그 우리 두 분 의원님이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도 좀 해주십시오.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두 분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외로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당일날의 메시지가 적절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열기가 높았느냐, 그리고 지금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당원들을 한 서너 시간씩 있게 하는 방식이 옳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갖고 저는 당 지도부에서 심도 있게 깊게 고민을 할 거라고 보고 저도 물론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는 기승전 계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그리고 메시지가 좀 더 우리 국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다면 이렇게 공허하게 정치 구호로 끝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뭐 판단은 서로 좀 다릅니다만 그래도 우리 중도 그다음에 혹은 뭐 온건 보수 우리 당이 좀 더 변하고 쇄신했으면 좋겠다고 말 안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는데 왜 한쪽으로만 가나 이런 아쉬운 분명히 있는데, 저는 뭐 기왕에 잡혀 있었던 거니까 이번 일요일 그 규탄 대회 이후에는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적당한 선에서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뭐 곧 추석 연휴가 끝나면 국정감사 바로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야당으로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적으로 일요일 날 있던 집회는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현장의 느낌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른바 거기에 있는 모인 분들을 극우라고 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옳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깃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많은 것들을 우려했지만 그 이후에 그걸 지적하는 기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대가 그 제시한 프레임 안에서 저희가 얘기하다 보면 그걸 따라가게 돼 있죠. 저는 극우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극우가. 그러니까 저도 개헌과 탄핵 국면에서 광장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그게 곧바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대한민국이 양쪽의 어떤 진영이 고착화되면서 서로를 악마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과연 정치권이 온전한 답을 내놨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었고요. 꼭 무조건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절대선이고 절대악이라고 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광장에서 거리에서 함께 있는 분들을 일종의 내란과 극우 프레임으로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후보가 왜 소위 말해서 당대표가 됐느냐. 이제까지는 내란과 극우라는 프레임에 대해서 상대가 쳐놓은 프레임이나 그런 프레임에 대해서 좀 쭈뼛쭈뼛했습니다. 그런데 당원과 국민이 선택을 했습니다. 민주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 장동혁 후보와 지금 지도부를 뽑은 사람들은 다 극우입니까? 내란 세력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들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그게 내란인지 여부는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결정됐을 때 헌재에서 결정한 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딱 특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는 계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치권에 얘기를 할 때 자꾸 극우기 때문에 내란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할 대상이 아니야, 파트너가 아니야. 계속 배제의 언어를 쓴다는 거죠. 그렇다면 서로를 악마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몇몇의 상황을 보고 전체를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그걸 극우다, 내란이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는 당체 얘기가 통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투쟁 이야기할 때 이 부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나가기는 쉬운데 들어오는 건 어렵다.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또 그리고 나가는 것만큼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또 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2019년 자유한국당 이제 황교안 대표 시절 이야기를 많이들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같은 결국은 총선에서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낫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예측을 하기도 했는데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또 여당 쪽에서 한 분씩만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예측을 좀 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구 집회도 가지 않았고요. 일요일에 있을 서울 집회도 갈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께 우리 의원총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이게 당 지도부에 전달이 됐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정말 국정감사가 시작이 돼서 이재명 정부가 10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제법 노출되는 것들을 지적하는데 집중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의견들도 제법 있기 때문에 저는 추석 연휴, 그러니까 이번 일요일 서울 규탄대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서 원내 국회 상황으로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고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감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럼요. 그러지 그러니까 않을 거라고 본다. 더 이상 가게 되면 저희가 예. 국회 상황도 정리가 안 되고 국정감사를 충실히 하지 못할 뿐더러 돌아올 명분이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 지도부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옳았던 그렇던 효과가 있었던 없었던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제는 국회로 들어올 수 오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장기화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그리고 극우라고 하는 것이 프레임이고 극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분명히 장애 집회 나가는 사람들은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황교안 그 대표 때도 그랬고 그 분위기에 취해서 저는 헛소리하기 십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장기화되고 고착화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극우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도층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오히려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대화도 하고 타협점을 찾아서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텐데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이상한 곳으로만 찾아가다 보면 저희는 더 바람직하지 않은 전국 상황을 만들 것 같아서 하루빨리 들어오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